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법원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있었죠.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오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로 검찰은 억지 기소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포함해서 5개 재판을 받고 또 추가로 2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요. 모두 재판을 받는다면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건가요? 11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새 차 타고 싶은 사람들 주목! 현대 자동차를 구매하는 새로운 비법, 이름하여 안심 플러스 할부. 중고차 잔가를 70%까지 보장, 차값의 3분의 1만 매달 부담 없이 나눠내고 2년 뒤엔 타던 차를 그대로 반납하면 되니 완전 초대박. 자세한 내용은 지점 대리점 문의.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전국 대학가에서 시국 선언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김상우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철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 간접 자본이죠. 도시와 도시 간을 잇는 철도는 여객 운송과 물류 수송을 할 뿐만 아니라 각 거점과의 연결을 통해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은 근대화 시기에 건설된 경부선 철도나 산업화 시기에 건설된 경부 고속도로 등 국토 철도 도로망 구축 계획에 외면을 받으면서 성장이 더뎠는데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2021년부터 중앙선 KTX가 개통됐고요. 또 오는 27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30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가는 중부 내륙 고속철도도 개통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중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을 통해서 기대되는 지역 발전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철도 개통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7일 중부 내륙 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식이 열립니다. 2단계 구간은 충북 충주역 그리고 경북 문경역 구간인데요. 총 사업비 2조 5,500억여 원이 투입된 중부 내륙 고속철도는 1단계인 경기 이천 충북 충주 구간 그리고 2단계인 충주 문경 구간 등으로 나눠 건설이 됐습니다. 네. 총 연장 54km의 1단계 구간은 2014년에 착공을 해서
2021년 말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39.2km의 2단계 구간은 2017년 첫 삽을 뗀 이후 약 7년여 만에 이제 공식 개통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설명하신 대로 2단계인 충주 문경 구간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경에서부터 충주를 거쳐서 이천까지 가고 이천에서 또 경기도 판교까지 뚫려 있는 거죠, 이미. 네네. 그렇죠. 이렇게 문경에서 성남 판교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자, 개통식이 27일이고 정상 운행은 30일부터인데요. 자, 그러면 열차 그 배차는 어떻게 될지 또 이용 시간도 좀 궁금한데요. 네, 30일 오전 6시 25분 문경역에서 처음 출발하는 중부 내륙 고속철도 첫 열차는 종점인 경기 성남 판교역에 이날 오전 8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운행 시간은 1시간 35분 정도가 걸리고요. 네. 상행선, 하행선 열차가 하루 8대씩 총 16차례가 편성이 됩니다. 하루에 8대씩 올라가는 거 8개, 내려오는 거 8개, 그렇죠. 총 16개. 예. 네. 우선 1시간 35분의 소요 시간은 고속도로와 같은 차량을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30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요. 예. 또 현재 공사 중인 수서역과 경기 광주의 복선철도가 개통되는 오는 2027년이 되면 서울과 같은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은 더욱더 향상하게 됩니다. 예. 올 연말이면 이제 안동 영주에서 중앙선 KTX를 이용을 해서 서울역까지의 이동도 가능해지고요. 예. 그리고 문경에서 향후는 상주에서까지도 중부 내륙 철도를 이용을 해서 수서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무료 등의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을 방문하는 지역민들의 편의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는 어떤 철도가 다니게 되나요? 네, EMU 260 모델.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 KTX와 동일한 KTX 이음 기관차가 투입이 됩니다. 지금 안동에서 서울 가는 거, 그 KTX 똑같은 거네요. 시속 230km 속도로 문경에서 충주까지는 20분이면 주파가 가능하고 이천까지는 54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 문경에서 충주까지는 연풍역, 수안보 온천역 등 총 3개역을 거치고요. 이미 개통이 돼 있는 1단계 구간인 충주 이천 구간에는 총 4개역이 신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이 북부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뒤에서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문경 얘기를 한번 해보죠. 문경에 이제 KTX가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경역 주변에 그 역세권 개발도 좀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문경시는 문경역 부근 35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1년 2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를 했고 지난해 2월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6월에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경역 인근에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신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신규 일반 산단의 입지는 문경세제 IC 그리고 문경역과 3.5km 이내로 교통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성 농공단지와도 인접해 있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예. 문경시는 앞으로 경북 내륙 부존자원 개발을 비롯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인데요. 특히 강점이 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든가 생활인구 확보에도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리조트 유치나 대학, 기관 유치에도 KTX 개통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개통되는 중부 내륙 고속철도 2단계 구간, 바로 충주에서 문경 구간인데요. 이 구간 향후에는 이제 밑으로 좀 더 내려가는 거죠. 이제 밑으로 쭉 문경 밑으로 내려가서 김천, 또 김천 밑으로 쭉 내려가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네, 2027년 개통 예정인 수서 강주 구간, 그리고 현재 기본 계획 중인 문경 김천 구간,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인 김천 거제 구간 등 약 330km의 철도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예. 문경 김천 구간은 올해 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서 단선 철도로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각 구간의 건설을 따로 하다 보니까 중부 내륙철도, 남부 내륙철도 이렇게 명칭이 나눠져 있지만 향후에는 서울에서 거제까지 있는 철도로 포화 상태인 경부선
경부선 고속철도의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이 구간 중에서 경북을 지나는 구간, 예를 들어 현재 기본 계획 중인 문경 김천 구간의 경우에는 예전에 전해드렸던 대구 경북 대순환철도의 중첩 구간으로서의 노선도 같이 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중부 내륙 고속철도 구간 개통을 통해서 다시금 주목받는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문경역에서 도청 신도시를 거쳐서 안동역까지 있는 그 좌우로 있는 그 노선인데요. 이 구간은 상위 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에 번번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좀처럼 추진이 좀 그동안에 어려웠었죠. 추진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예. 사실 문경역 도청 신도시 그리고 안동역 구간 건설은 건기청 안동시장이나 김영동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예. 물론 상위기관인 경상북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예. 경상북도는 현재 총 길이 57.2km인 이 구간이 내년 하반기 발표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경, 도청신도시, 안동역 구간은 중부 내륙고속철도와 중앙선 철도를 이을 수 있는 동서횡단철도입니다. 또 철도 교통이 열악한 북부권과 수도권의 직통 연결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도청신도시 주민이라면 KTX 이용을 위해서 안동역이나 영주역으로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제 이 노선을 건설하게 되면 추산되는 생산 유발액만 4조 4,476억 원, 고용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는 각각 3,896명, 4,453명으로 전망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북부권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가 이렇게 크게 향상되겠는데요. 향후 개통되는 문경 김천 연결철도나 남부 내륙철도의 연계 환승을 통해서 김천이나 성주와 같은 서남부권 주민들의 도청 신도시 접근성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경북 북부와 수도권, 경남 남부권까지의 이들 생활권 구축도 가능해지고 예. 또 안동에 조성되는 바이오 국가산단의 산업 물류 수요 충족이라든가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무엇보다 이 노선이 시급한 건 통합신공항의 잠재 수요 충족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북도는 서대구역에서 출발을 해서 의성역까지 오는 대구 경북선 철도를 안동역까지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경, 도청신도시, 안동역을 잇는 철도가 생기면 당장 중부 내륙 철도가 지나는 충주를 비롯해서 충청권이나 강원 남부권의 여객 물류 수요를 TK 신공항에서 충족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도청신도시 기능도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경북 도청신도시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강력시, 도청 소재지 중 유일하게 철도 교통이 지나지 않는 곳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둘째치더라도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도 전무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인접한 IC가 없어서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문경, 도청신도시, 안동역 구간이 건설이 되면 행정 통합이 됐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통합 대구 경북의 행정 중심지인 도청신도시와 세종시 그리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만약 행정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경북의 행정 중심지인 도청신도시와 중앙부처 간의 촘촘한 연결성이 구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현재 경상북도는 철도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서 문경, 도청신도시, 안동철도 노선의 상위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또 안동시나 예천군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중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 소식 알아봤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1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전국의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동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이 나왔죠.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 지역위원장이기도 하죠.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김상우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총선 때 몇 번 인터뷰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국립안동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네. 지난주였죠. 안동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이 나왔는데요. 자, 먼저 시국선언을 하게 된 그 이유,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만 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문입니까? 시국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리 많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시국 아닙니까? 2, 3일 전 어느 민주시민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드업 다 해놓으니까 이제야 교수들이 시국선언 하고 있다고. 진작에 강력히 대응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너무 늦었다 이거군요. 예, 안동대 교수 시국선언문 시작에서도 인내심이 한계를 넘었다. 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라고 한 것처럼 그간 기다린 것은 교수들도 공인의 신분이기에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고 교수사회의 특성상 단체 행동이나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보기에 따라 늦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안동대학교 교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교수들 이메일이 전체가 아니어서 시국선언에 대한 준비 소식을 알지 못한 교수님들도 많았고 안동대학교가 통합과 관련해 처한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건대 33인의 교수들이 참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현 정권의 대행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자체가 이게 우문이다. 그러니까 시국선언이 지난주에 있었지만 이게 너무 늦었다 이거군요. 판단하시기에. 네. 또 어떤 시각에서도 그런 말씀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안동대학교에서는 모두 33명의 교수들이 이제 참여를 시국선언에 참여를 한 겁니다. 혹시 그 안동대학교 교수님들이 전체가 다 대략 몇 분 정도나 계시는 거죠? 교수님들은 지금 한 270여 명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33인이 이름을 걸고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다 전달을 하지는 못한 거였군요. 예, 이 예. 시국선언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메일인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전부는 아니어서. 그렇군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건 없는 특검을 실시하라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자, 이건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국민 70%가 찬성하는데 벌써 김건희 여사 특검만 2번 거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24회 거부권을 남발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건 없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면제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의 내용은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할 내용이겠죠. 그것마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새로운 안을 토대로 특검을 제안해도 한 대표는 약속과 달리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여기서 밀려 특검을 수용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끝장난다는 절대적 위기감을 갖고 있었으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최혜병 특검도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음에도 국힘과 대통령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네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제 2번이나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지금 이제 3번째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올라갔죠. 이제 내일인가요? 아마 거부권을 쓸 것 같고, 지금 봐서는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재표결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이번에 재표결 때 저 국회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절대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여당 내의 의원들도 심정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역시 거부권에 대한 부분으로 여당 내에서 동의가 나온다는 건 힘들 거라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재표결을 하더라도 8명 이상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것도 있고, 이번에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사건,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 공천 개입 사건에 또 연루된, 지금 이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있어서 나에게도 또 피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또 부에다가 또 도장을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래도 4표에서 8표 그 사이가 될 것 같다, 그거군요.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자, 이 시국선언을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를 했는데, 사과나 반성이 아닌 즉각 퇴진을 촉구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볼 때 약 10% 후반에서 20% 초반대, 극히 소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소수의 다수가 이 TK 지역민이죠. 저는 참으로 지극히 상식선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라도 얘기해보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반성할 일이 차고 넘침에도 어쩔 수 없이 기껏 개사과와 추상적인 사과 표현 2분으로 국민을 더욱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과 시민단체 및 집단 지성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째, 탄핵. 둘째, 임기 단축 개헌. 셋째, 하야이며 그 총괄적인 표현이 퇴진, 적극적인 퇴진이라고 여겨집니다. 총괄적인 표현. 그러니까 셋 중 어떤 것도 좋다. 탄핵, 임기 단축 개헌, 하야. 어떤 것도 좋으니까 일단 내려와라. 즉각 퇴진이 답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현재 다른 대학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제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나 정부 측에서 어떤 반응이, 조금이라도 좀 반응이 나온 게 있었나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죠. 일종의 무시라고 할까요? 그래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뒤이어 대학생들도 대자보 및 시국선언으로 선생들의 뒤를 따르고 있고, 지식인, 시민사회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몸짓에서 시작되어 2사람, 3사람으로 번져가듯이 진실을 향한 도도한 외침과 물결 속에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의미하는 촛불은 횃불, 나아가 덜불이 되어 대한민국 전역에 번져갈 것입니다. 예, 대학생들도 또 대자보 같은 거 뒤따를 것이다. 아, 최근에 참 주말마다 우리 토요일마다 그 민주당에서 서울 집회 있었잖아요. 네, 또 안동 예천 지역위원장이셔서 좀 네. 가보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 네. 네. 그 시민들은 대체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 주위에서 좀 들으신 거 있으면 좀 네, 해주시죠. 뭐 거의 한결같은 것이죠. 지금 현재 문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다양한 국정농단 이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놓는다에 대한 어떤 극도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뭐 광장에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이야 뭐 형사소출 받지 않다고 해도 물론 뭐 수사도 가능하긴 한데 좀 그렇다 쳐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인이니까 이 그렇죠. 정도의 선출제기하는 권력이니까.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증언들 쏟아져 나오는데도 검찰은 꼼짝 않고 있다. 예, 이건 참 누가 봐도 너무나 불공평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향후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임기 절반이 겨우 지났는데 짧게는 독재 치하의 50년 전으로 길게는 일제강점기 100년 전으로 나라를 퇴행시켜 놓았기에 더 이상 계속 가다가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기회를 줄 때 자신에서 물러나기 바라며 그것만이 대통령으로서 잘한 유일한 한 가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시국선언 얘기는 이쯤 하고, 자,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아주 시급한 현안이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있는데, 우리 김상호 교수님께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간 지역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째, 국립안동대 도립 경도대 통합인데요. 이것은 성사되었습니다만 앞날이 가시밭길입니다.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논외로 하고 그 다음이 안동 예천 통합이었죠. 이것은 현재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인데요. 홍 시장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가요? 본인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반대 찬성을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에 이철우 도지사와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떨어졌는지 같은 여당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을 등에 업고 전격적으로 행정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자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곧 있게 될 개각에 홍 시장, 이철우 지사의 국무총리 입각설이 나오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통합 추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11월 21일자 지난주 목요일자 매일신문 보도에 이철우 지사, 홍준표 시장, 총리 입각설이 나온다고요? 이런 기사가 있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철우 지사인 경우는 개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국무총리설이 계속 있었던 거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통합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성공적인 통합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더욱 지역민들의 참여와 공론화 과정 없이 단체장들의 전격적인 발표에 따른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윤 대통령이 국민은 안중에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북부권 안동 예천으로 도청이 옮겨온 지 이제 7, 8년 지나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도청 신도시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현안 과제는 도외시한테 균형 발전의 태행과 북부권 소멸 가속화를 불을 보듯 뻔한 행정통합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안동대학교는 현재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의대 유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습니까? 네.
안동대학교는 지금 의과대학 유치를 안동 및 북부권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설립 명분과 당위성을 경북 번역, 특히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해결하기 위함에 두고 있으면서 경상북도가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북 대구가 통합하여 특별시로 하나의 권역이 되면서 대구가 중심이 되면 이미 대구에는 4개 종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어서 이럴 경우 경북만의 독자적인 의대 유치는 명분도 실효성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의과대학 설립을 기점으로 경북의 역점 사업인 북부권 의료 생태계 구축은 그렇게 되면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안동대 의대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지역의 주인은 지역민, 시민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40여 년 가까이 오로지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뽑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잘못 뽑아놓고 그 지도자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서 선출직을 정말 잘 뽑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이나 국가나 잘못된 지도자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는 참으로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고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김상우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청 지역위원장인 김상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지역위원장이죠. 박규환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주 영양 봉화 박규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비교적 많지 않아서 오늘 이재명 대표 얘기 그리고 사도광산 얘기 주로 좀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질문은 좀 많긴 합니다만. 자, 딱 열흘 전입니다. 그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형량이 나와서 깜짝 놀랐고 오늘은 또 위증교사 의혹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 그 전에 우리 예상으로는 이게 좀 반대 결과를 예상을 좀 많이 했는데. 네네. 자, 오늘 있었던 이 무죄 판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지난번에 그 허위 사실 공표 의혹 사건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위정교사 의혹 사건도 사실관계나 법리는 비교적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제대로만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이제 법을 적용한다면 두 사건 모두 당연히 무죄인데요. 지난번 재판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법원이 현실 권력, 정권의 입맛에 좀 맞춰서 이제 이른바 독심술 재판이죠. 또 관심법 재판이라고도 하던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 보니까 솔직히 오늘도 또 이상한 판결이 나오면 어쩌지 하고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 사법부가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구나. 이제 위안을 좀 받았고요. 제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좀 보자면 재판부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죠. 3년 또 구형했죠. 집권 여당은요, 대표가 심지어 법정 구속까지 띄우면서 집요하게 이제 압력을 넣었고요. 이제 그야말로 정권 차원의 좀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는데 굴복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상식적인 결과를 내놓은 거니까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반대편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네. 자, 오늘 이 선고가 보면은 이제 그 위증을 했던 그 김진성 씨 있잖아요. 그 네네. 위증죄는 또 유죄가 나왔어요.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네네. 어떻게 위증 교사가 무죄가 될 수 있냐. 이걸 또 비판을 네. 했고. 그 통화, 네. 김진성과 이재명 통화한 것 자체가 압력 준 거 아니냐, 김진성에게. 예. 결론 요지서까지 보내준 거. 이게 자체가 위증교사 압박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요. 이게 본래 이재명 대표가 20여 년 전에 2002년. 시민운동 하다가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그 일을 두고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 과정에서 나 그건 누명 선거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건. 그것과 연결된 거거든요. 예. 근데 정작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가 났는데 말씀하셨듯이 당시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이 대표가 나한테 유리하게 거짓 증언해달라. 사주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작년 10월에서야 기소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그 녹취는 짜집기 된 게 드러났고요. 또 이 대표는 증인한테 당신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무려 12번을 반복했다는 게 녹취 전문통에 드러났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가 이번에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요. 이 대표가,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표도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는 수준에서 증언해달라 요청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살려달라는 방어권을 인정해 준 거죠. 예. 재판부가. 피고인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해서 이게 위증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것 이것도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다. 증인에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시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A라는 사실이 있었는데 이걸 B로 좀 해달라. 위증을 좀 해달라. 이러했으면 당연히 유죄인데. 예. 기억이 거짓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신 그런 거 모르는 일이지만 요렇게 나한테 유리하게 안다고 좀 얘기해 달라라든가 또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얘기해 달라라든가 말 그대로 위증이라는 게 거짓된 증언이잖아요. 예. 거짓된 증언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서 좀 압박을 가하면서 요구했다. 이렇게 해야 위증교사인데 알고 있는 대로 진실대로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나 좀 도와달라. 이거는 지극히 정당한 피고인으로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법원도 그렇게 본 거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지난번 열흘 전 선거법 이번에 이제 위증교 사건 사실은 양측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자신 있던 분야에서는 이제 서로 반대의 어떤 이런 결과를 받아들어서 이제 서로 한 방씩 좀 맞은 것 같은 제3자가 보기엔 그렇습니다만.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위증교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녹취를 두고 이것이 정말로 진실대로 이야기해달라 수준이냐. 그렇지 않고 좀 없었던 것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 없었던 것처럼 좀 해달라는 그런 위증 요구냐. 요거는 좀 다툼이 있지 않느냐라고 봤고 반면에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 허위사실건과 관련해서는 그건 너무나 명백하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건 오히려 무죄일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좀 이게 뒤집혔어요. 끌어 나왔는데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둘 다 법리적으로 혹은 또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만 사실 추적하고 법 적용한다면 둘 다 무죄일 것이다. 근데 다행히
이번 재판에서는 좀 여러 가지 조건에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재판부가 용기 있게 판단해 주셨고 예. 앞서의 재판은 재판부가 용기가 없었던 아니면 또 부하뇌동했던 어쨌건 앞서의 재판이 이게 사실상 검찰의 혹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제거 작전에 결과적으로 동조해준 재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 자, 지금 방송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분 누군데 이렇게 전달력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냐 하실 텐데, 제가 뭐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대치동의 일타 강사였습니다. 우리 박규환 위원장이 그 논술 강사셨던 거죠. 논술 분야인데 오래전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까지는 제가 서울 대치동 있으면서 논술 강사도 하고 또 뭐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겸사겸사 그랬군요. 아무래도 그런 일을 좀 했으니까요. 예, 제가 예쁘게 봐주시니까. 우리 박규환 위원장 그 유튜브도 운영하시잖아요. 박규환 TV라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역사 얘기도 좀 많이 하셨던 제가 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 혹시 사도광산도 한번 다루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네, 제가 사도광산에 전모해서 맞습니다. 한번 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도광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꼭 좀 여쭤보려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비판하기를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 사도광산 추도식 이거 주말 동안에 우리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지, 뭐 우리가 일본이 그런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네요. 그렇죠. 이거 사실은 이 정도면 정말 이게 굴욕적인 외교 참사라고 할 수 있죠. 예. 사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자체가요, 우리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거 전원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모두 전원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피해 당사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도광산이란 것이 뭐 근대적인 어떤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그곳에서 강제노동이라는 반인권적인 인류의 보편 가치에 위반되는 이런 가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피해 당사자였던 우리가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결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사실 나서서 도와줘서 등재하도록 해주면서 고작 받아낸 게 뭐냐면 이제 강제노역과 관련된 전시관을 만든다. 그리고 매년 추도식을 한다. 그 두 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그 전시관은 사도광산 현장에서 2km나 떨어진 아주 조그마한 향토 박물관 한 구석에 그나마도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쏙 뺀 채 오히려 조선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전시물 펜을 몇 장 붙여놓는 걸로 끝냈어요. 여기 저 임미애 의원이 현장 다녀왔잖아요. 당시에 논란 있을 때. 너무 초라했다. 그냥 몇 평, 두세 평 되는 데다가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초라한 정도를 넘어서서 반도인, 조선 사람이죠. 반도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불결한 악습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조선인 비하 내용을 담아놓은 그런 패널들 붙여놓은 것으로 끝냈고요. 아니 이게 있잖아요. 우리 정부가 좀 공식적으로 좀 항의를 하고, 우리 윤 대통령 경로 자주 하시잖아요. 이럴 때 좀 경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부에서는요. 그나마 이런 전시관 만든 거 엄청난 성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얼마나 외교부 장관이 뚝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추도식인데요. 이 추도식마저도 이게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에 대한 추도가 아니라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추도식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일본 정부 측 참석자가 태평양 전쟁 범죄자 위패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잖아요. 거기에 참배했던 거구 인물을 지금 추도식 대표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정말 일본은요, 이게 세계에 정말 얼굴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낯뜨거운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정말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지금 이제 그나마 추도식 불참 결정은 했잖아요. 예. 그것도 고작 계속 그냥 협조하다가 추도식 참석 인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있다 확인하니까 야 이건 좀 너무한데 하면서 그것도 하루 종일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늦게 고작 우리는 불참한다. 이 정도였잖아요. 아니 적반하장으로 일본이 또 우리 불참한 거에 대해서 또 유감을 표명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가 이건 불참 정도가 아니고요. 강력히 항의하면서. 강력히 해야죠. 항의해야죠. 예.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철회시키겠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 삭제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조치를 취해도 정말 시원찮을 판에 그냥 불참이다 하고 끝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러 갔던 우리 유족들과 주일 한국 대사 한 7, 8분인가요? 예. 우리끼리 모여서 추도식 한 10분 만에 끝내는 추도식하고 이거 정말 우리 정부가요. 그동안 친일 인사들 각종 역사 문화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독도 지우고 이런 여러 가지 퍼주기 외교하고 친일 내국행위 윤석열 정부 많이 했는데요. 그 대가가 결국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 정부로부터 사실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된 거잖아요. 아유,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렇죠. 바로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참사 친일 내국 행위의 대가를 지금 온 국민이 특히 그 사도광산 강제노동 희생자 유족들 그 희생된 분 그 영령들께서 사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참 참담하고 비참하고 슬프죠. 네. 그렇습니다. 아우 정말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사도광산뿐만 아니라 윤 정부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제3자 그렇죠. 배정 제3자 배상 등등 해서 왜 이렇게 친일 이런 행각을 벌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수 지지층도 이 방송 많이 들으시는데 그분들도 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봉화, 영주 이쪽에 솔직히 이런 보수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진짜 보수적인 분들은요. 우리 민족의 가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또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내가 정말 다른 건 다 용납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대일 굴종 외교하는 것만큼은 정말 용서하기 어렵다. 그럼요. 예전부터 그런 맞습니다.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여기까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